민가협 그 1000번째 목요 집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때 민가협 어머님들의 영치금으로 연명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과거 양심수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멋진 음악으로 전 소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민가협의 역사는 이 남한 반도의 인권운동의 역사입니다. 민가협 목요 집회의 역사는 이당이 국가안보 철폐, 양심수 석방 그 투쟁의 역사입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동안에 몇 번 이 자리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인권운동의 역사, 국가안보 철폐, 투쟁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중의례로 오늘 목요 집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실, 공지는 간대어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넘어도 산전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한송, 앞서서 나가니 상가여 달라. 앞서서 나가니 상가여 달라. 일어나신 김에 구호 한번 외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맨 마지막에 4글자 3번 함께 외치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인권 확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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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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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가협 목요 집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랏빛 손수건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탑골공원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앞에 이렇게 사진과 간단한 양력을 적은 양심수들의 피켓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 자식을 또는 남편을, 가족을 감옥에 보내고 이곳에 오셔서 그 가족의 석방뿐만 아니라 한 번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서 한결같이 지난 2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피켓을 들고 이곳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특히 지금 병석에 계시는 임기란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어머님이 부디 쾌차하셔서 다시 이 목요 집회에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곳에 와주신 민가협 첫 번째 목요 집회 환영 인사, 연은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차고 따뜻한 박수로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랬던 1970년대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민주인사들과 학생들, 사회의 많은 부조리에 저항하며 싸우던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문민정부를 자처하면서, 죄송한데 제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양심수들은 석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상황에서 민가협 어머니들은 문민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며 1993년 9월 23일 1회를 시작으로 진행했던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늘로 1000회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해 12월은 국가보안법도 철폐되고 양심수가 전원이 석방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21년 동안 긴 세월 1000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21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00회가 오기까지 어머니들만의 결과라 보지 않습니다. 여러 단체와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가족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양심수가 전원 석방되고 민주사회가 오는 그날까지 작은 힘이나마 어머니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후에 다시 한번 무대를 모셔서 어머님들이 인사를 드릴 것이지만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쓰고 계시는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순덕 어머니와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와보니까 목요 집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벌써 1000회에 달아섰다고 하니까 그동안 목요 집회를 이끄시라고 애쓰신 분들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이 몇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잡아놓은 것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이 양반들을 감옥에 넣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니까. 우리 목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해서 박근혜한테 정당으로 욕을 해야 됩니다. 천안하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살렸잖아. 세월 얼른 미안해.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살렸잖아요. 그러면 건 뭐요? 바로 박근혜 정권이 지은 겁니다. 또 진보정당을 비롯해서 양심적인 젊은이들을 몽땅 감옥에 넣는데, 진짜 감옥에 넣을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리고 양심수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박근혜 일당을 철저하게 그 살인의 전모를 까발려가지고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1200울편을 진짜로 감옥을 통통 비우고 봄대자들로 가득 채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민가요 어머님들은 지난 21년간 이곳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안보 철폐 양심 석방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들은 비전 장기 선생님들의 북송,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이 인권운동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축사를 이어주실 분은 민가역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비전 장기 선생님, 통일광장 권낙기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오늘 일천의 그 집회는 재미있게 이야기하자고 그랬구나. 속으로 제일 좋았거든요. 우리 운동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듯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사실 뭐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백장 선생님이 합축회가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전부 조선도 어머니도 그렇고 백장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짧게 하셔가지고 저도 짧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시간을 내가 써먹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조금 되거든요. 본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감동을 주든가 아니면 재밌게 하든가 아니면 짧게 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보고 축사하라 그러길래 제 고민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축사할 자리인가? 참 굉장히 가슴 시린 오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내군이가 나보고 목요 집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말은 안 했는데요. 사람도 보면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단체도 수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은 민가협을 하는 것은 민주화가 되어지고 양심수가 없으면 해산되어야 할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백장 선생님 말씀대로 민가협 어머님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또 해천을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회자가 영식 업무를 잘 좀 살았다 그러는데 사회자가 영식 먹고 살아는 것은 저희 감옥에서 오줌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전 이제 무대에 올린 것 같아요. 이제 전 어머니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집회를 하면서 사실 참 반성되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가의 어머니들은 지금 수십 년 있으면서 인양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공동회장님들이 많이 거쳐져 나갔습니다. 임종석의 어머니들이 대식을 하지만요. 그 어머님들은 사실 특징이 뭐냐면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전부 출소했습니다.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가협이라는 그 조직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리, 자기 소명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또 그런 단체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저도 민가협 한때는 공동회장을 해서 회의를 가보면은 처음에 좀 민가협 어머니들한테 되게 회의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냐 뭐냐 했거든요. 회의를 하다 보면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는 본론을 들어갔다가 4시간 정도는 뭐냐 하면 전부 긴장 담그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된장 끓이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뭔 조직이 이런 조직이냐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속에 묻혀있는 어머니 느끼기 그 따뜻한 피의 흐름, 그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비롯한 민가협이라는 단체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 몸담고 있는 우리 조직 속에서 보면은 자기 조직에 대한 이기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기간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대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높여 놓고 때로는 입에 있는 씹던 밥도 자신 몸에다 넘기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초를 드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회가 천해가 지나면서 횟수를 치면 21년 가까이 되어지지만은 저도 가끔 나와서 보면은 참 허전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에서 생각합니다.
민가협 사무국장과 민가협 회장님한테 조성동 의원님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들끼리만 형식에 거쳐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구원하게 외쳐 날짜 제안하지 맙시다. 다른 단체도 제안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이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가협 사무국장과 의원이 그 제안했던 저 자신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옳은 이야기가 경우 있는 이야기가 맥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우리 단체들 이 자리에 감옥 갔다 오신 선배님들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청회를 드리면서 단순히 축하하고 어머니들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하기 앞서가지고 과연 우리 운동 속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지며 그 그림자도 우리 밟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아협에 있는 어머니들, 민가협에 있는 어머니들, 우리 인민은 나일과 떠나가지고 항상 슬퍼하고 항상 기뻐하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 하는 이 영광을 우리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천상 돌아가는 세상 꼬라지가 해춘하셔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 뒤를 같이 함께 힘 모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답도 안 합니다. 네, 권한희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받았던 영치금을 다시 민가협에 내놓자 이렇게 제안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되는데 권한희 선생님 많으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가협 천회 집회 끝나고 나시면 CMS 가입도 좀 하시고 후원함에 지갑에 있는 것 열어서 이 민가협 후원도 좀 해주시기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는 우리 진보정당에서 오신 분들의 축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목요일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로 천회를 맞는 민가협 모교 집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어머님들과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93년 9월 23일 첫 번째 모교 집회가 열린 이후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또 이룩되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님들의 뒤를 따라서 저희 젊은이들도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우연일지 오늘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 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에서 시작한 행동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어머님들 뵈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민가협 어머님들께서 걸어오신 한국 민주주의의 길, 그 역사를 부정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청구서에는 이미 오래전에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국사건들, 이미 재심 판결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조작간첩 사건들까지 들어서 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켜야 한다는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온 그 길이, 그리고 6.15 선언, 14선언이 그 모두 위헌적인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광우병 위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촛불 집회나 제주 해군기지를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나 밀양 손전탑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움직임까지도 모두 북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이 박근혜 정부의 논리입니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요구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시키고 자주민주 통일을 위해서 함께해온 수많은 단체들을 기어코 해산시키고 말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속내이고 그리고 진보당 강제산 청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맞서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20년 넘게 목요일마다 이 자리에 서셨던 민가협 어르신들의 뜻을 저희가 오롯이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날이 오고 어머님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꿔서 누구도 갇히지 않고 누구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까지 진보 정치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민가의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목요 집회에서 아마 발언하시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 당내 선거를 통해서 공동위원장, 공동대표로 선출되셨다고 합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이유진입니다. 벌써 1000회가 되었네요. 그리고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께서는 이 목요 집회 말고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수많은 집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집회에서 노력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가협 어머니들께 빚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0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국정원장이 그리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무고한 시민을 그냥 시민 한 명을 간첩으로 만들어냈던 일이 올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특히 이 정권에서는 국정원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국정원이 패계를 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국정원의 이 정권에 대한 개입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정의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 이제 만들어진 지 3년이 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현장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에서, 그리고 핵발전소 반대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녹색당은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양심수 석방을 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예쁜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예, 1000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어머님들께 1000회를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말로도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께 드리기에 적당한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보라색, 어머님들이 20년 동안 머리에 묶으셨던 그 보라색을 풍선에 담아서 저 멀리 하늘로 날렸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어머님들 저희들을 위해서 켜켜이 쌓아두셨던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짐들, 고통들, 시름들, 이것이 오늘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간 풍선처럼 어머니들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무고하게 옥에 갇히는 어머님들의 아들, 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저희들이 어머님들의 이 감사함에 답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아프신 딸이 허리 아프실 때도 자식들 일 있다고 할 때마다 어디든지 나타나셔서 저희들 손 따뜻이 잡아주시는 어머님들 생각하면서 이제 양심수 없는 세상, 그리고 어머님들의 모습 해주셨던 백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민가협 양심수원의 명예회장 권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김영호 의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범민련 김규철 의장님 오셨습니다. 4월혁명의 정동희 의장님 오셨습니다.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아협 장남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육아협 박민조 회장님 오셨습니다. 민권중심 사람 박래곤 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훈 한충목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김미희 의원, 이상규 의원, 안동섭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이정희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여성농민회 사무총장 김미경님 오셨습니다. 한국여성연대 송미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의하나 이현희 사무총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모연대 김명훈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수살기 최영국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있었던 이수원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NCC 인권센터 정준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심수 후원의 안영진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종혜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일맞이 이혁기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통사 배종련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보정치연구소 조영건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님과 민변 변호사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권 목회자 동지회 도민영 선생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 이태우 사무처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님 오셨습니다. 함주명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재보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승연대 신미자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진보연대 최주봉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단체와 많은 대표자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제가 딱 봐도 여기에 빠진 분들이 앞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선생님들 소개는, 빠진 선생님들 소개는 이후에 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빈 소개를 끝으로 1부를 마치고 2부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게 시와 노래는 내 밝은 양심 아무도 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금만 묻혀있는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길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작은
저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불렀는데 뭐 잘못했나요? 지친 분위기가 강력하죠? 뭐 마음은 상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참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노래하고 마지막 노래 내야겠습니다. 이 길에 좀 부른 노래예요.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재밌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숙연해져 버렸습니다. 그 1000번, 그 긴 역사 아닙니까? 1000개의 학을 적으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1000개의 학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면 하늘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가협 1000회 집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옥에는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과 저의 인연이랄까, 아까 권낙기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감옥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사실 장기 선생님들 갔다 온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근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5번 감옥을 갔다 나왔는데 불이 나면 119가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감옥 가면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세요. 그래서 경찰서에 갇혀 있으면 또 감옥에 가면 사실 아무리 마음으로는 결심하고 내가 꿋꿋하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뭔가 주눅들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경찰서 앞에서 농성하시고 집회하시고 접견하시고, 지금이야 접견 마음대로 하지만 예전에 접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접견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모습들을 딱 보면 그 순간 경찰과 공안 세력과 나의 힘이 역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한번 살아내겠다, 이들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힘들이 불끈불끈 솟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감옥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민가협 생길 때부터 초창기 민가협 회원이셨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87살 되셨는데 자주 이런 자리 나오시지 못해도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87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 그것이 바로 민가협 활동이었다고.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 큰아들 충목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마음이 일치됐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민가협 회원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든 민가협 어머니들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감옥 3년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보일러를 한 번 안 트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독방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한 곳에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마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1000번의 집회가 그저 집회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역사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등장하면서 예측컨대 또 한 번 감옥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기에 떳떳하게 투쟁하고 저들이 잡아간다면 굴하지 않고 투쟁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머니께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맨 뒤에만 3번 같이 해주시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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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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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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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한춘목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춘목 대표님 이렇게
어머님의 보일러도 안 썼다는 감동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한 3년 가까이 징역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저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도 잘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2004년 이야기를 하십니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천인농성단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 추운 날 선생님들 어머니들 모시고 농성하면서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 못해서 지금 어머니들이 이렇게 10년 더 이곳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아마 이런 책임감이 누구보다 크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인권중심 사람 소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내군 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내군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세계에서 온 관광객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 앞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흰 두건을 부르신 어머니들이 모이십니다. 5월광장 어머니들이십니다. 그 어머니들은 1977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그곳을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이 들고 선 프랭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채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군사정권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실종자들의 어머니들이 지금도 그곳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워낙 연로하셔서 채 30분도 서 있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잠시 행진하고 그리고 발언 좀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수요 집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5월 광장 어머니들로 불리는 민가요 어머니들의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목요 집회는 이번에 천회를 맞았는데 1993년 9월 23일 당시 김영삼 정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에는 양심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만적인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작했던 것, 그게 목요 집회였습니다. 보랏빛 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은 21년을 여기 탑골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21년이 지나서 당시에 40대, 50대 어머니들이 지금은 60대,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민가협을 상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셨던 임기란 어머니, 서경순 어머니 같은 분들은 40대 중반에 병까지 겹쳐서 운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한결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민가의 어머니들이 이 목요 집회를 통해서 이룬 성과 보고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마도 비저장장 기수들을 석방하도록 만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감히 얘기도 못하던 그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잊혀진 그 사람들, 그분들을 양심수로 당당히 명명하고 그분들을 이 자리로 호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999년 2월에는 모두가 석방되는, 비저장장기수가 모두 석방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일부를 북송시키는 일까지 만들어내신 어머니들입니다. 목요 집회가 만약 아니었다면, 민가요 어머니들의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비저장장기수들의 이런 석방과 북송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을 정말 폐지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분위기에서 어머니들 여전히 힘차게 싸우셨습니다. 그런 투쟁의 결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일들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그래도 목요 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양심수와 국가보안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무기집회는 언론도 세상도 관심이 없는 양심수 가족들의 호소의 장이 되었고, 이 사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발언하는 인권 광장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세상의 관심은 무척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전보다는 수적으로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심수들이 존재합니다. 국가범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석기 의원 등 국가범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7명과 그리고 70대 노인의 몸으로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범법 폐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키자는 그런 논의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민가협의 어머니들이 21년을 지킨 이 광장, 이 탁봉공원 앞에서 어머니들의 외침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이곳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 국가범법 폐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권기사람 박명훈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목요일 집회와 함께한 사람들 한 분을 더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안통역 속에서 여러 탄압을 받으셨겠지만 아마 이분처럼 긴 수배 생활과 또 감옥, 석방, 감옥 오갔던 사람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불안한 외출인가요? 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한상열, 이강실 목사님 부부를 제치고 종북 부부로 TV조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민권연대 윤기진 공동대표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1세대 어머님들도 계신데, 우리 한총련 젊은 얼마들도, 우리 재민이 엄마도 오시고, 무웅이 엄마도 오셨다는데 제가 못 보고, 정종성네 엄마는 안 오셨대요. 네, 안 오셨고. 저희 어머니 오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오셨고. 기진이 엄마 어디 계시나요? 네. 한 1년 만에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 네. 자식이 감옥에 갈 때만 나오시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 애기들 보니라 잘 못 나오시는데, 아까 영치금 얘기 막 하시던데, 영치금 다시 내놓자 이러는데 저랑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다가 어떡하지? 네. 영치금도 너무 고맙지만 소식지가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가 오고, 그게 작은 건데 되게 큽니다. 밖에 있는 분들 중에 가족분들 말고도 우리만 보고 있는 동지들이 있구나, 엄마들이 있구나, 우리만 생각해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게 지금 느낌과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안에서 일이 있거나 갇히거나 묶이거나 맞거나 이러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고, 또 어머니들이 세게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막 든든하고, 면회 오시고, 재판정에 오시면 소리쳐 주시고, 네, 그 하나하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다 저희 어머니들이 이 천회 집회 기간, 그리고 20년의 기간 동안 그런 또 눈물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형 선고 딱 받는 순간, 판사가 딱 형 몇 년 딱 하는 순간 뒤에서 철퍼덕 소리가 나잖아요. 어머니들 기절하시고 거품 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00번의 집회 안에 이제 녹아있는, 묻어있는 그 많은 눈물이나 오열이나 한숨이나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사실 자식이 왼수 같은 자식이잖아요. 전형적인 저희 양심수들이 저희 엄마들에게 했던 건 전형적인 왼수 같은 자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 덕에 한 50평생 못 들어보던, 60평생 못 들어보던 빨갱이 소리도 들어보시고, 아들 덕에 서울이며 수원이며 대전이며 이제 교도소를 계속 찾아다니셔야 되고, 아들 덕에 경찰 방패 앞에서 싸움을 하셔야 되고,
진짜 왼수 같은 자식이었죠. 근데 민가협법에 이 왼수 같은 자식이 어머니한테 왼수 같은 자식이 아니라 좀 바뀌게 된 가장 큰 도움이 민가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저희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랑 간담회했거든요. 간담회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잃기는 했지만 자식이 우리에게 가족을 줬다. 그게 바로 세월호 가족이다. 이런 큰 선물을 주고 갔다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민가협이 그 왼수 같은 자식을 동지 같은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요즘 자주 못 나오시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민가협 매주 목요 집회 하시면서 아들이 왼수가 아니라 동지구나, 아들이 좋은 일 했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르쳐준 큰 선물을 민가협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회 집회까지 끌어오신 어머니들, 엄마들 고맙습니다. 네, 김기진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이재 의장님, 노세 의장님도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한 친구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구속되어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사실 출소하신 분들의 가족들, 출소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회고하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상황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구속되어 있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들 가족들을 대표한다고 해야 할까요? 대신해서 우리 메라노모 사건 구속자 가족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로 엄청난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지들,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여러분 가장 따뜻하고 힘찬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라노모 가족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합니다. 남편들이 처음 구속됐을 때 언론에서는 연일 메라노모니, 총기 구입이니, 철탑 파괴니, 북한과 연계가 됐다느니 그런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저희 가족들과 저희 남편은 갑자기 뿔 달린 그런 괴물이 되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때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희들을 손을 잡아주셨던 민가협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남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저희들의 할 일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항상 하셨던 고마운 어머니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대신 들어주시고 목이 터져라 구독자 석방을 외치셨던 분들도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길고 지루한 재판, 그 불편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분들도 어머니들이셨습니다. 어머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저희 구속 가족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머니들의 뒤를 따라서 자랑스러운 민가협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머니들의 뒤를 따라서 앞으로 1000회, 2000회, 3000회가 될지라도 어머니들과 같이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랑스러운 민가협 활동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패 우리나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잡고 통일을 이룹시다. 절대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절대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지와 양심으로 가는 게 불법이라 한다면 이 세상 어누가 그 법을 따르려 하겠느냐. 절대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절대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절대 국가보안법 민족의 이름으로 절대 국가보안법 역사의 이름으로. 예. 이 노래가 저희들 15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결성하고 만들었던 1집 음반에 들어있던 노래입니다. 15년이 흐른 그 사이에도 결국 다시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네요. 하지만 우리 그동안 이렇게 힘겨웠던 지난 우리 민가요 어머님들의 역사,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항상 우리 어머님들이 계셨기에 저희들 같은 또 후대들도 항상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노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두드려야 할 이 세상의 문들, 이 세상의 벽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 뒤에 항상 버텨주시고 계셔주셔서 저희 후대들이 반드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어머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민가요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들이 함께 노래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두드려라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린 모두 그 머릿속 주인공. 부르려 야만의 말을 불러 쿵쿵쿵 부르려 야만의 시간을 걷어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거야.
또 민가요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이신 권호원 선생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올라오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천혜입니다. 20년도 더 걸렸습니다. 강산을 2번이나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정권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 그리고 유신 부활정권까지 이렇게 겪어오면서도 우리 이 목요집회의 깃발을 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목요집회가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가반법이 살아있고 양심수가 갇혀있는 한 목요집회는 맞출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임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정권교체, 그리고 사상전형제를 폐지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개혁조치, 뭐 6.15 공동선언 14선언 내놓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반법을 폐지 못했습니다. 준법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양심수 석방과 국가반법 철폐를 위한 중요한 그런 조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민주정부 시대에서도 목요집회는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순덕 상임의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시작은 문민정부의 반문민 정책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국가반법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했죠. 김대중 후보는 국가반법을 폐지하되 독소장이 없는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그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후보는 국가반법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리고 양심수를 잡아가지 않겠다. 고문도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일단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93년 3월 6일 문민정부 들어서고 첫 번 양심수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거와는 엄청난 차이, 28%, 144명에 그쳤습니다. 540몇 명 중에. 그래서 그것도 36명은 한 달 남은 사람, 62명은 석 달 남은 사람, 기만적인 선별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었죠. 광복절, 석탄절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민가역 운영위에서 안 되겠다. 물론 여러 현장마다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감옥으로, 경찰서로, 법원으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자. 그것도 항일 독립선언을 했던 탁골공원 앞으로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1993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12월 27일까지인가 그때 목요일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설마 무슨 조치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혀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김영삼 정권 5년 동안에 4,293명 양심수를 잡아갔습니다. 1,900명이 넘는 국가반법 양심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죠. 아니, 박래군 대표가 얘기했나요? 문민정부 양심수 없음, 이겁니다. 이게 문민정부에서는 양심수가 없고 때문에 사면도 없다,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이런 정말 상당 야합의 그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집회는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그리고 6.15 공동선언했고 또 나중에 14선언한 노무현 정권까지도 국가반법 폐지를 못하고 대북 송금
특검을 했고 2004년 그렇게 우리가 여의도에서 그 엄동설원에 투쟁을 했지만은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야당의 국회를 점령해갖고 그 농성하는 거 그걸 못 이기고 정의를 위해서는 그거 국회의장 무슨 경호권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하고 끝내 못해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특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 세력이 득성을 벌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서울광장을 거의 차지했습니다. 민주열사 추모 그거를 반대하고 그 사람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극우 반복 대결 세력이 키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도 이 목요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피해주고 양심수를 석방하나 그 양심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론했습니다. 그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평화, 정의, 그리고 환경 파괴, 자주통일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신문고가 되고 또 우리가 국가보안법 철폐 양민석방하는 이런 인권운동가에게는 파수대가 되고 자주통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종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의 현안이 다양해지면서 목요집회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풍부해졌다고 할까 어려워졌다고 할까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다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현안은 뭐냐? 아까 여기 양심수 가족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갇혀있는 분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내라는 사실 무죄가 됐지만은 아직도 그 이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유죄됐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적용됐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 전 같으면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가지고서는 실형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4년, 3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공안 탄압 이게 바로 유신 부활 정권이 하는 작태입니다. 반복 대결 정책의 그 영향이 이렇게 송북 매도하고 있습니다. 본민련 남측본부 지금 의장, 부의장 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80 넘은 분들이 지금 법정에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움직이고 않으면 다 잡혀갑니다. 이렇게 자주통일운동이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생명평화 활동했던 또 노동자들 한진이요 쌍용이요 할 것 없이 다 가두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300명이 넘는 그 아까운 생명들을 무참하게 죽여놓은 이런 무참한 정권 얘네들이 지금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또 대북 전단 살포했습니다. 청와대에 가는 것도 막는 이 공권력이 어떻게 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의 그 전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살포를 그걸 표현의 자유 말이 좋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조장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 미 달러도 들어가고 중국 화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도 130만 부가 들어갔는데 엄청난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이건 정권에서 관여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외세 공조, 동족 자결 정책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능력도 없죠. 사드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 양해각도로 하려고 하죠. 국회 비준 없이. 이렇게 정말 반민주, 반민생, 반인권, 반복 대결 이 정권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자유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의 목요 집회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든든하게 민간 어머님들 곁을 지난 30여 년간 변함없이 지켜주신 권 선생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임기란 전 상임의장님께서 오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우리 민가협 목요집회 천회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정순 어머니, 임기란 어머니 하루빨리 개최하셔서 다시 우리하고 목요집회도 하고 또 나쁜 놈들 혼내러도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어머님들께 우리 통일광장에 장인 선생님들께서 어머님들께 예쁜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씩을 선물해 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통일광장 선생님 너무 멋있지요? 우리 통일광장 선생님들이 무대에 오셔서 어머님들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담긴 장미꽃을 선사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전달하시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뒤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양 선생님들 저희들을 대표해서 어머님들께 장미꽃 선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같이 서주시요 뒤에 어머니가 뒤에 예. 내려가지 마시고요. 어머니 뒤에 같이 서주세요. 네. 어머니 뒤에 어머니 옆에 같이 서주시기에는 좋겠습니다. 뜨거운 동지적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들께 장미꽃을 선물해 주신 효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어머니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계신 자리에서 바로 오늘 민간 목요 집회 1000번째 집회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결의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결의문은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과 전농 김영호 의장님께서 참석자 모두를 대표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결의문.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은 정의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받는 엄혹한 시대였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시민들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가혹한 탄압을 일삼았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양심수 석방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양심수 일부를, 그것도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민가협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4차례에 걸쳐 농성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양심수 석방과 국가범법 철폐의 요구를 함께하기 위해 9월 23일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탑골공원 앞에서 목요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목요 집회는 탄압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무리 탄압이 거세져도 매주 그 자리를 지켰다.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 하루아침에 가장이 구해마친 부인과 아이들, 사회적 편견과 냉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또한 목요 집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토의를 외치고 국민적 공감을 호소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화법 철폐를 비롯하여 부당한 감시와 연행 반대, 감옥안의 부당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주장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화해협력을 촉구하는 주장이 펼쳐졌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었다. 이렇게 목요 집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이야기를 당사자와 가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지난 21년간 목요 집회를 통해 구독자 석방을 외치고 반민주화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였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양심수가 존재하고 국가보안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복딱지를 붙이고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웠으며 최근 몇 년간은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구속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2013년에는 대란이라는 구시대 유물을 꺼내들었다가 더 이상 조작사건에 국민들이 시험을 뿌리지 않자 국가보안법으로 덮어버리는 만행도 저질렀다. 노동자들도 1970년대에 외쳤던 노동 3권 보장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와 불법 파견에 맞선 투쟁으로 구속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에겐 수십 년간 피로 쓴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민주 인권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하기에 목요 집회도 고통받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한 국가 인권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양심수가 없고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들이 폐지되며 정의가 사이의 우선 가치가 되는 세상이 올 때까지 목요 집회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민가역 목요 집회 21년의 역사와 가치를 계승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양심수를 정한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0월 16일 민가역 3회 목요 집회 참가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이 결의처럼 오늘 이 천회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 석방운동에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수가 없는 시야 노래의 밤 때 맨 마지막 무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맨 마지막 무대는 어머님들과 이곳에 오신 그때 공연했던 분들, 또 함께했던 선생님들께서 다 무대로 올라오셔서 함께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머님들과 통역 선생님들 계신 곳에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 올라오고 싶은 분들 다 올라오셔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부르면서 오늘 천회 집회 마치려고 합니다. 방위권 확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다 같이 손을 잡아주셔도 좋겠고요. 어머님들께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셔도 좋겠습니다. 손
소중하고 고마운 우리 민가의 어머님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손잡고 끝까지 함께 연대합시다. 힘든 길 어머님들 너무나 고맙게 너무나 단단하게 걸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사랑한다고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님들 민가의 어머님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목요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 내란음모 사건 구속 피해자들 석방을 위한 민주찾기 대행진이 열립니다. 또 10월 24일 6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자유언론 실천 12사 자유언론 실천선언 기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가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도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천회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문화기획 상상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기술진들 그리고 스태프들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던 많은 분들께 민가의 어머님들과 사무국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천회 집회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민가 후원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신 선물도 어머니들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001회 민가연 목요 집회, 그 다음 주 1002회 민가연 목요 집회에서도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